현재 폭망한 미래통합당이 어이없는 말을 해서 지금 또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청장을 대권주자로 영입하자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진짜 어이없어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 측이 얼마나 급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를 쉽게 그리고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경원 이후로 이렇게까지 많이 영상을 다루게 된 사람은 윤석열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해서도 영상을 다뤘지만 그거는 언론이 좀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다뤘는데, 윤석열 검찰청장은 또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된 그 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자꾸 뻥튀기 해서 언론이 그 말도 안 되게 이럴 부풀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영상을 다루게 된 건데요. 최근 한국경제에 대권주자 씨마른 통합당 차라리 윤석열 영입하자,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2년 앞으로 대선이 다가왔는데 총선 폭망의 영향으로 미래통합당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이 말 그대로 1%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갤럽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응답자로부터 자유롭게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통합당 일각에선 지금 내부 인사로는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구체적으로 최근 조국 일가 수사로 인지도가 높아진 윤석열 검찰청장을 영입해서 차기 대선에 내보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은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의 장모와 부인 김건희 씨의 온갖 의혹, 그리고 실제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는 이건 대선에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이미 공수처가 출범하면 칼칼 털리게 돼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뒤져보고 그게 다 드러나는,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과정인데, 윤석열 검찰청장이 거기에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지역을 계산해서 머리를 굴리는데, 윤석열은 서울 태생이지만 부친이 그 과거 충남 공주와 논산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게 그래서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충청권을 공략하기에도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좀 생각이 있는 한 통합당 관계자라는 사람은 지금 답답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라면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 실현 가능성은 없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고요. 이게 미래통합당 본인들을 위해서도 절대로 저런 얘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저 같은 유튜버라든지 언론에선 사실 이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윤석열 검찰청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잘 다루진 않지만, 저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국민들이 더 알게 되고, 그 겸사겸사 윤석열의 실체를 또 알게 되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결국엔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씨가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중요한 것은 그 황교안 씨가 지금 폭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측은 다음 대선뿐만 아니라 차차기 대선까지도 지금 제대로 된 주자를 키워내지 못한다면, 이제 진짜 한국에는 친일 그 역사, 잘못된 그 친일 매국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고, 저들은 어떻게든 친일 매국 세력들이 다시 득세하게 만들려고 할 텐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 가까워졌다. 이대로만 쭉쭉 간다면 민주 진영이 조금만 더 힘을 보태서 같이 이 바로된 그 역사를,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다면 충분히 친일 그런 악법들을 다 없애고 이제 친일 그런 매국 세력들을 국내에서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나경원 씨와 윤석열 씨가 있겠네요.
댓글도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인데요. 사결이 깜빵으로 영입하자. 너무 잘 어울리네. 기사 이렇게 써야지 말이냐 막걸리냐 뭐 이러면서 댓글 단 사람도 있고요. 나오는 순간 선배 검사 내연녀와 눈맞아 동거 시점부터 처가 모녀 사기 사건들 뒷배까지 싹 털릴 텐데 괜찮겠니? 아, 범죄도시내 통합당과 윤석열, 다들 아시겠지만 한명숙 사건과 유시민 사건, 정말 그 지금 뉴스타파에서 제대로 또 물었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는가. 실제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님에 대해선 검찰의 의도대로 이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론을 악화시켰고, 그 정말 멀쩡한 사람을 한순간에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 심지어 그 한만호 비망록이 지금 정말 충격에 빠지게끔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검찰은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의 뜻대로 그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소장까지 써서 기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총리까지도 본인의 손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오던 그 관성이 그대로 지금 이어져서 해오던 대로 지금 그 윤석열 검찰은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난리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니,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언론이 그리고 받아 써주면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손절해야 되는데, 아니 왜 우리가 욕을 먹는 거야? 나는 지금 법과 원칙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택도 없는 소리죠. 지금 이들은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정말 소위 말해서 진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이광석 전 부부장 검사,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전 장관님 그 집 압수수색을 지휘하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그 정경심 교수님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니까 좀 빨리 압수수색을 해달라라고 한 거를 그대로 주광덕이라든지 언론에 또 뿌려가지고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마치 그 이렇게 검찰을 압박한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또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재판이 이어졌는데, 재판장에서도 판사한테 대들고 막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고, 본인들의 뜻에 그 뭔가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전부 다 자기네들의 그 아래로 취급하는 그 습관이 바로 검찰이 여태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그 조직 내의 그 뿌리 깊은 인식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걸 바로 잡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 잘못 건드린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차근차근 법과 원칙대로 정도를 걷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이 아무리 날뛰어봐야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께서도 자칫하면, 그러니까 이철 대표가 만약에 이렇게 소신 발언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총선 폭망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과 그걸 이어서 이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과 그다음에 청와대까지도 이게 닿았겠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해질 것이고 총선은 완전히 통합당의 손에 또 넘어갔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그게 터무니없는 얘기였음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미 총선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이런 역사 바로잡기도 굉장히 어려워졌을 것이다. 사실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행히도 이 유시민 이사장한테 어떻게 보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브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쉽게 손 쓸 수 없었다. 그리고 이철 전 대표가 다행히도 이렇게 진실을 알렸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지, 실제로 지금 채널A 이동재 기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뭐 제대로 기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민주진영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쉽게 말해서 언론과 검찰이 여태까지 그렇게 짝짝꿍하면서 유착관계를 이어오고 서로의 그 이익을 채우면서 완전히 악어와 악어새 같은 존재로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이 진실을 알고,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막강한 이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공수처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호 견제 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수처를 막으려고 통합당과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든 민주당의 압승을 막아야 됐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또 언론을 통해서 또 이런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 흠집내기를 하려고 하는데,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이걸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저지선이 뚫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도 네티즌들도 정말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마스크도 안 하고 투표를 한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결국에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지금 정부의 권고도 어기고 저런 식으로 무소불위의 권력만 뽐내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만 받으려고 하는 이 현실이 참 답답하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로 혁신과제 추진회의도 2주를 연기한다고 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일선청 업무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윤석열 검찰청장이 물러나면 정말 혁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2주 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조국 전 장관 딸 세미나 참석해서 실제로 조국 교수 딸이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인사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렇게 검찰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풀이 장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법세련이라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데서 정경심 특혜 재판이라면서 저렇게 규탄하자고 하고 있는데 터무니도 없는 소리죠. 실제로 한만호, 비망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빨리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논두렁식의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짧게 보셨다시피 검찰이 자신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그 수사와 기소를 해서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청장은 이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청장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패거리라 불리는 사람들까지도 다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언론이 다루지 않는 점을 계속 전할 예정이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